사람들은 이를 내리막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진실은 50세 이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여성은 결코 시들지 않으며 새로운 권능의 시기로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놓친다면 그들은 스스로 제2의 인생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일부 우리가 폐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음을 깨달은 순간 제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예전에는 감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 왜 폐경이라는 두 글자만 언급해도 여성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40대와 50대에 접어들며 요란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을 보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울을 더 자주 보기 시작하고 피부 주름과 흰머리를 걱정하기 시작하며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깊은 내면에는 매우 진실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내 가치가 곧 끝나겠구나. 예전에는 저도 그것이 당연한 일이며 누구나 늙기 마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찰하면 할수록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폐경이 진정으로 쇠퇴일 뿐이라면 왜 모든 여성에게 찾아오는 것일까요? 왜 조물주는 인생의 후반부를 위해 이토록 명확한 이정표를 마련해 두었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폐경 이후 더욱 차분해지고 명석해지며 건강해지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갈수록 피곤해하고 불안해하며 질병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일까요? 그때가 바로 제가 멈춰서서 우리가 항상 옳다고 믿었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폐경이 호르몬 저하이자 부족이며 신체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그것에 맞서는 법을 배웁니다. 약을 먹고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젊은 감각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몸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면 왜 우리는 몸을 기계처럼 고쳐야 할까요? 천년의 지혜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설명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단지 수많은 여성들이 당혹감과 두려움, 심지어 고통 속에서 지나온 폐경이라는 시기를 천천히 처음부터 다시 되돌아보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걷고 싶을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듣고 계신다면 폐경에 대한 두려움이 신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온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마침표라고 믿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50세 이후의 여성은 더 이상 출산하지 못하고 더 이상 젊지 않으며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을 듣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자연에서 다른 단계로 열리지 않고 끝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무가 겨울에 잎을 떨어뜨리는 것이 봄을 위해 생명력을 모으기 위함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은 약해져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가죽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여성만이 폐경이라는 명확한 생물학적 이정표에 접어들 때 시들어간다는 낙인이 찍혀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문제가 폐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몸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을 기능이 쓸만한지 아닌지 혹은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지 아닌지로 평가하는 기능적 시스템으로 바라보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 끝날 때 우리는 그것을 퇴화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간을 하나의 생명체이자 흐름으로 바라본다면 한 단계의 끝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거두어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폐경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일 것이며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외부로 에너지를 뿜어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기르기 위해 내면으로 돌아오는 과정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폐경은 젊음의 마침표가 아니라
더 깊고 더 고요하며 더 지속적인 또 다른 형태의 성숙이 시작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를 당장 믿어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단지 성급히 반박하지만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폐경이 진정 우리가 미처 이해하지 못한 선물이라면 여성이 인생의 후반부 내내 안고 살아가는 두려움은 그저 억울한 두려움에 불과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음 내용에서 함께 이어갈 여정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간에 맞서기 위함이 아니라 시간이 49, 세 이후의 여성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성찰해 볼 수 있는 작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폐경은 무엇입니까? 아, 여성이 신체의 쇠퇴기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B. 다른 형태의 성숙과 건강함을 여는 자연스러운 전환의 이정표이다. 여러분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아래 A 또는 B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될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저희가 더욱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이해하는 여정에 여러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천년의 지혜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 다른 렌즈로 몸을 바라볼 때 인간은 기계가 아니다. 삶에 대해 가장 당연해 보이던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립니다. 현대 사회를 뒤덮고 있는 불안하고 모호한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 뒤 저는 여러분이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되돌아보며 더 깊고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관찰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간에 대해 오해해 왔을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저도 몸을 고장나면 고치고 피곤하면 쉬고 병나면 약을 먹는 기계라고 믿었습니다. 정신은 생리의 부작용일 뿐이라 여겼습니다. 이는 매우 흔하고 매우 과학적이며 매우 현대적인 사고방식이지만 그러한 시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종합검진에서는 모든 수치가 정상임에도 만성적인 피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병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마음이 늘 불안하고 깊이 잠들지 못하며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쉽게 짜증을 내며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그저 기계에 불과하다면 왜 구체적인 어느 부위에도 속하지 않는 고장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때부터 저는 부품들의 집합이 아닌 하나의 살아있는 생태계라는 다른 렌즈로 몸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몸, 마음, 기운, 감정, 습관, 환경이 정교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 지속된 생각 하나가 몸을 쇠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밀한 두려움 하나가 호흡의 리듬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해소되지 않은 분노 하나가 간을 뜨겁게 만들고 잠을 설치게 하며 눈을 침침하게 하고 머리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몸을 고치려고만 하는 대신 귀를 기울이기 시작한 많은 사람들의 매우 진실된 경험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가동되는 기계처럼 작동하도록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에는 리듬이 필요합니다. 거두어들일 때와 내뿜을 때가 있고 팽팽할 때와 느슨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정반대로 항상 질주하고 항상 최적화하며 항상 최고의 효율을 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피곤할 때는 조금 더 버티고 마음이 불안할 때는 외면하며 몸이 신호를 보낼 때는 귀찮은 일로 여깁니다. 점차 우리는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몸은 더 이상 속삭이지 않고 질병으로, 정신적 위기로, 이름을 붙이기 힘든 붕괴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몸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몸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매우 정직하게 반영할 뿐입니다. 먹고 마시는 방식, 자고 쉬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감정을 마주하는 방식, 매일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 말입니다. 인간을 기계로 볼 때 우리는 몸을 외부의 목표에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을 살아있는 생명체로 볼 때
우리는 자신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지, 과하게 살고 있는지, 빗나가게 살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직면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현대 사회에는 매우 큰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재무 지표, 성과 지표, 상호작용 지표는 추적하지만 호흡의 리듬, 마음의 상태, 내면의 평화 수준은 추적하지 않습니다. 몸이 기계로 여겨질 때 감정은 통제하고 억눌러야 할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긴장, 이유 없는 불안, 지속되는 공허함이라는 다른 형태로 바뀔 뿐입니다. 인간을 기계가 아닌 존재로 본다는 것은 또한 모든 문제에 빠른 해답이 있는 것은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약 하나를 먹는다고 사라지지 않는 피로가 있고 하루를 쉰다고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수년간의 생활 방식에서 비롯된 불균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깊고 더 느리지만 더 지속적인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찾는 습관에는 어긋나지만 진정한 회복의 길을 열어줍니다. 몸을 바라보는 렌즈를 바꾸자 성공과 건강, 그리고 행복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단기간에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매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제때 멈출 줄 아는 것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게으름으로 여기지 않고 삶의 지혜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계처럼 달리도록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것을 멈추자 모든 것이 더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데 익숙해지는 일일 것입니다. 사소한 신호들을 무시하는 데 익숙해지고 피로를 당연한 일로 여기는 데 익숙해지며 불안을 시대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뿌리가 바로 내면에 있음에도 계속해서 외부에서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또 다른 질문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내 몸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그치지 않고 내 내면의 상태가 어디서 균형을 잃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개념, 즉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대한 변동을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내면의 안정을 향해 우리를 더 멀리, 더 깊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제3부, 역성장, 49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운이거나 유전자의 선물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지속된 은밀한 자기 훈련의 한 형태라는 진실을 똑바로 마주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믿는 이정표인 49세 이후에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사실 충분히 오래, 충분히 깊이 관찰해 보면 인생의 아주 큰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49세 이후 모든 사람이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분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빠르게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다수가 늙었음을 받아들이는 그 시기에 더 조용하고 더 끈기 있지만 훨씬 더 강력한 완전히 다른 발전의 주기로 접어드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그 현상은 역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성장이란 외형을 다시 젊게 만들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20대나 30대의 겉모습을 좇는 것이 아니며 노화의 법칙을 부정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역성장이란 외형의 변화는 느려질지라도 내면의 힘이 증가할 때, 즉 기운과 명석함, 사고의 깊이, 그리고 자기 제어 능력이 이전 단계를 뛰어넘기 시작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역성장이 인간이 나이에 맞서는 것을 멈추고 이를 이해하며 함께 협력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49세 이후 인간의 몸은 아주 명확한 문턱을 넘어서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보상 기제는 거의 사라집니다. 당신은 연달아 밤을 새운 뒤
잠을 몰아자며 보충할 수 없습니다. 무절제하게 먹고 마신 뒤 며칠 운동하는 것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또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순간적인 감정만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체력이 떨어지고 빠르게 늙어가며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운용하는 방식에 있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전반부의 인간은 주로 양의 기운, 즉 노력하고 쟁취하며 증명하고 확장하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에너지가 외부로 매우 강하게 발산됩니다. 잘못되면 고치고, 피곤하면 버티며, 부족하면 미래의 체력을 빌려와 메꿉니다. 몸이 아직 젊기에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49세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시스템은 내면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때 역성장은 인간이 축을 소모해서 축적으로, 외향에서 내향으로, 많이 하는 것에서 올바르게 하는 것으로 전환할 때만 나타납니다. 아주 명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이 드문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49세 이후 몸은 더 이상 외형을 성장시키는 것을 우선시하지 않고 시스템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분산되고 긴장하며 생각이 너무 많고 과도한 욕망을 품은 채 살아간다면 모든 에너지는 몸이 아닌 마음을 통해 새어나갈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몸은 아주 빠르게 늙어갑니다. 반대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여 에너지가 더 이상 헛되이 소모되지 않으면 특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생명력이 내면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역성장에 접어든 사람들은 대개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이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고 성취를 뽐내지 않으며 안티에이징 트렌드를 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에게서 맑은 눈빛, 느리지만 정확한 반응, 깊은 호흡, 힘 있는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 뚜렷한 안정감이라는 다른 안색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젊은 날의 흥분이 아니라 두터운 기운입니다. 오직 한 인간이 더 이상 조급하게 살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49세 이후 실제로 무엇이 변할까요?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몸이 아니라 마음의 역할입니다. 이전에는 마음이 어지러워도 몸이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마음이 어지럽기만 해도 몸이 즉시 질병과 쇠약, 불면증, 빠른 노화로 반응합니다. 그렇기에 역성장은 식습관이나 운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 생활을 마주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비교하기를 멈추고 우열을 가리기를 멈추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기를 멈출 때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해방됩니다. 한 사람이 만족할 줄 알고 멈출 줄 알며 무엇에 신경 써야 할지를 선별할 줄 알 때 신경계는 비로소 휴식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경계가 쉴 때 몸의 모든 자가 회복 기제는 다시 작동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50대가 넘었음에도 지구력과 명석함, 그리고 압박을 견디는 능력이 40대 시절의 본인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역성장은 또한 의지로 사는 것에서 리듬으로 사는 것으로 전환되는 매우 정교한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의지는 주요 원동력이지만 49세 이후의 의지는 잘못 사용하면 몸을 갉아먹는 존재가 됩니다. 역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체 리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나아가야 할지, 언제 물러서야 할지, 언제 쉬어야 할지, 언제 내려놓아야 할지를 압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남들한테 자신의 모습을 숨기려 스스로를 강요하지도 않고 예전의 이미지를 지키려 스스로를 몰아세우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허용이 내면의 시스템을 다시 균형 잡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삶의 의미입니다. 49세 이후에도 여전히 돈을 벌기 위해,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역할을 지키기 위해 살아간다 하면 내면의 힘은 아주 빠르게 고갈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를 위해, 공헌을 위해, 내면의 온전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한다면 정신적 에너지가 다시 신체를 길러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모가 더 젊어지지 않았음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있어서 더 가볍고 더 깊으며
더 덜 두려워하는 더 젊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역성장의 가장 명확한 징후입니다. 49세는 내리막길의 정점이 아니라 환승로의 문입니다. 그 문을 지나 당신이 계속해서 옛날 방식을 사용하여 혹독한 대가를 치르거나 혹은 모든 것이 더 이상 충동적이지 않으나 지속 가능하고 더 이상 과시하지 않으나 힘이 있으며 더 이상 빠르지 않으나 아주 멀리 가는 새로운 삶의 주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또 다른 결정적 요소가 필요합니다. 정교한 규율입니다. 젊은 시절의 가혹한 규율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정교한 규율이 누가 진정으로 역성장에 접어드는지, 그리고 누가 절망 속에서 그저 청춘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규율이란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뒤로 갈수록 더욱 중요해지며 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그것을 구축할 만큼 충분한 인내심을 가질까요? 우리는 다음 부분에서 함께 더 깊이 들어가 볼 것입니다. 제4부, 업그레이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선 부분에서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깨어나고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삶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지는지 명확히 살펴보았다면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반드시 던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업그레이드 실패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수양을 깊이 할수록 불안해지고 알아갈수록 방향을 잃어버리는 상태 말입니다. 진실은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배하는 것이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출발점에서부터 실수를 범합니다. 그들은 업그레이드란 아주 빠르고 아주 강력하게 남들과는 다르게 변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자연은 단 한 번도 성급한 도약을 통해 운용된 적이 없습니다. 나무는 줄기를 잡아당긴다고 자라지 않으며 인간 역시 뿌리가 텅 비어 있을 때 억지로 의식의 높은 차원으로 몰아쓴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업그레이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순서의 뒤바뀜입니다. 마땅히 삶을 안정시킨 뒤에 인식을 확장해야 합니다. 마땅히 몸을 기르고 마음을 편안히 하며 생활 습관을 바로잡은 뒤에야 영성, 깨어남, 사명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나아가 내면의 수용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차원의 개념들로 곧장 뛰어듭니다. 그 결과 마음은 과부에 걸리고 감정은 혼란스러워지며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지식이 틀려서가 아니라 시기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업그레이드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가장 먼저 당신이 다른 사람이 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찢겨지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올바르게 이해하고 아주 훌륭하게 말하지만 삶은 정반대로 인간관계가 깨지고 재정 상태가 불안하며 건강은 쇠약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식이 삶의 기반보다 너무 멀리 앞서 나갔음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그렇기에 성공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한 첫 번째 원칙은 인식을 높이는 매 걸음마다 삶을 안정시키는 걸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새로운 것 하나를 배웠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내가 더 소박하게 살도록 돕는가? 더 평안하게 살도록 돕는가? 더 현실적으로 살도록 돕는가?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당신은 지혜가 아니라 소음을 더 끌어들이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고조된 감정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강렬한 느낌과 진정한 전환을 혼동합니다. 어떤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 소름이 돋고 눈물이 나며 깨달음을 얻은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일시적인 감정적 반응일 뿐입니다. 만약 그 이후에 당신이 다르게 살지 않고 덜 화내지 않으며 탐욕과 분노와 조급함을 줄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감정의 소비입니다. 진정한 업그레이드는 아주 사소한 변화 속에서 일어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한마디 줄이고, 타인을 판단하는 일을 줄이며, 비교를 줄이고 화려한 후광을 좇는 일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밀하고 느리며 때로는 아주 지루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루함이야말로 깊이를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오랫동안 기를 수 있는 것은 요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원칙이자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감히 똑바로 마주하는 점입니다. 영성을 삶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쓰지 마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가정이 어수선하며 재정 상태가 불안정할 때 나는 물질을 내려놓고 있으며 자연의 섭리 순응에 살고 있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쪽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내면은 내려놓음이 아니라 영적 언어로 위장된 무력감입니다. 진정한 업그레이드는 당신을 삶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더 잘 살아가게 만듭니다. 당신은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돌보며 압박을 마주하겠지만 더 굳건하고 더 밝으며 패닉에 빠지지 않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됩니다. 만약 어떤 수행의 길이 당신을 책임에서 분리시키고 기본적인 의무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업그레이드 실패로 이어지기 매우 쉬운 길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자신의 과거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한 함정 하나는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예전 버전의 자신을 비난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과거의 자신처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깎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교만함이 싹트고 거리감이 생기며 고립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참된 지혜는 분열을 만들지 않고 포용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올바르게 업그레이드할 때 당신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경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조급한 마음에 그들을 억지로 끌고 가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각자에게 고유한 리듬이 있고 자신도 과거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야말로 성공적인 업그레이드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징후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항상 몸, 마음, 삶이라는 세 가지 기둥을 점검하러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몸은 편안한가? 깊이 자고 있는가? 식사는 규칙적인가? 마음은 덜 어지러운가? 이전보다 더 쉽게 평정심을 찾는가? 삶은 더 정돈되었는가? 인간관계의 갈등은 줄었는가? 재정은 투명하고 통제 가능한가? 만약 당신의 인식은 높이 날아오르지만 이 세 가지 기둥이 퇴보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릇된 방향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자연은 항상 균형을 이룹니다. 지탱해주는 기반 없이 올라가는 것은 조만간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멈출 줄 아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모든 것을 당장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정보를 다 흡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혼돈의 시대에 강한 사람은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잘 선별하는 사람입니다. 이 단계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적합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언제 나아가야 할지, 가라앉아야 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업그레이드는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자연스럽고 더 진실하며 덜 억지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갈 때 당신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스스로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더 깊은 질문 하나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만약 업그레이드가 남들과 달라지기 위함도 아니고 더 높아지기 위함도 아니라 변동의 시기를 굳건히 살아가기 위함이라면 다가올 분화의 시기에 성공한 인간의 롤모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함께 이어갈 내용입니다. 저부, 여성의 제2의 인생.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하고 여유로워지며 다음 영상들을 통해 더욱 깊이 있고 지속 가능해집니다. 여성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인생의 한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깨닫는다면 그들은 그것이 삶의 또 다른 높은 차원으로 열리는 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월경이 멈출 때, 신체가 폐경계에 접어들 때이자 제2의 인생이 시작될 때입니다. 한의학적 시각으로 볼 때 여성은 폐경이 되어도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척이나 소중한 원천을 거두어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신체는 주기에 따라 작동하며 매달 월경을 양육하기 위해 정혈의 일부를 소모했습니다. 그 주기가 닫힐 때 정기신은 더 이상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 내면으로 다시 흘러 들어옵니다. 기를 줄 안다면 그것은 내면의 힘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기를 줄 모른다면 막힘 현상이 생겨나 짜증, 불면증, 건조함, 피로감, 불안감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폐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마주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젊음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그들은 강제적으로 호르몬에 개입하며 신체를 예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봄이 지나갔을 때 아무도 여름에게 억지로 봄이 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폐경은 시들매 징후가 아니라 전환의 징후입니다. 외부로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에서 내면을 양육하는 여성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심장의 불기운이 위로 솟구치는데 신장의 물기운이 쇠약해지면 신체는 안면 홍조, 두근거림, 불면증 같은 증상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불기운을 근원으로 되돌릴 줄 알고 신장을 따뜻하게 할 줄 알며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깊이 자며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찬 음식과 야근을 피할 줄 안다면 불과 물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정신이 평안해지고 안색이 윤택해지며 눈빛이 차분하고 깊어집니다. 그것은 더 이상 화장품에 의존하지 않고 기혈의 조화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50세 이후 20대 시절처럼 피부가 팽팽하지 않음에도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만드는 눈빛을 가진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들의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유흥을 좇지 않지만 그들의 걸음마다 굳건함이 묻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르게 길러진 양기의 징후입니다. 여성의 제2의 인생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멈춘 뒤의 호수처럼 고요합니다. 생리주기에 지배받지 않을 때 말입니다. 만약 그 에너지를 불안해하는 대신 공감으로 학습, 명상, 가정 돌보기로 전환할 줄 안다면 그들은 지혜가 무르익는 시기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로 접어들기 위해서는 인식의 거대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젊음과 생식 능력에 결부되어 있다는 관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래가는 아름다움은 외면의 팽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기에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상함의 법칙을 받아들이되 몸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양생이란 자연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시기의 양생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등에 햇볕을 쬐어 양기를 따뜻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어 신장의 정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침을 천천히 삼켜 심장의 불기운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발을 따뜻하게 유지하여 불기운을 아래로 이끄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 분노와 비교와 자책을 줄이는 것입니다. 감정이 어지러워지는 것이야말로 기혈을 막히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자신이 제2의 인생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이해할 때 그들은 더 이상 흰머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몇 개의 주름 때문에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지나온 여정의 흔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로 사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아름다움은 다시 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50세 이후의 아름다움은 평온함입니다. 50세 이후의 건강함은 30대의 기준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50세 이후의 건강함은 깊이 자고 맛있게 먹으며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여유로움은 더 이상 책임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유로움이란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를 불필요한 경쟁 속으로 밀어넣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그 제2의 인생은
여성이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면 찬란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과거의 일들만 계속해서 아쉬워한다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인식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깊은 교훈은 인생의 각 단계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으며 자연의 법칙에 맞서는 것은 우리를 소모시킬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기에 순응할 줄 알고 몸을 기르고 마음을 기르며 기운을 기를 줄 알 때 우리는 건강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성숙을 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느 나이에 있든 몸의 생체 리듬을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더 일찍 자고 더 따뜻하게 먹으며 분노를 줄이고 고요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만약 당신이 폐경정이나 폐경기에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로 돌아오라는 알림으로 여기십시오. 제2의 인생은 기적처럼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시각을 바꾸기로 결심할 때 찾아옵니다. 당신이 내가 무엇을 잃고 있는가 묻기를 멈추고 내가 무엇을 다시 돌려받고 있는가 묻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에서 마음을 울리는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댓글란에 당신의 소감을 남겨주십시오. 깨어남의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을 당신이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공유하여 그들이 전환의 시기에 결코 외롭지 않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매일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여정에 천년의 지혜와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바로 우리가 가치를 계속해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